안녕하세요. 글로벌메이트 이일용 이민 법무사입니다. 호주 취업이민 대표 비자 TSS 비자는 예전에 457 비자의 개정판 비자이며 많은 분들이 비자 신청자로서 충족해야 할 비자 요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용주 또한 스폰서, 노미네이션을 승인받아야 비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스폰서를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스폰서 자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고용주 스폰서십과 노미네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SS 비자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가 먼저 스탠다드 비즈니스 스폰서십이라는 것을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SBS는 비즈니스가 합법적으로 설립되었고 운영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차별적 채용이나 스폰서로서 불법행위 또는 파산에 대한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SBS의 신청과 승인은 비교적 절차와 기준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SBS를 승인받으면 총 5년의 SBS 기간이 주어집니다. SBS를 승인받은 고용주는 회사에 대한 변경사항을 보고하셔야 되고 스폰서한 직원을 허가 없이 포지션을 변경하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또한 호주인과 평등한 대우를 해야 되고 스폰서로서의 의무 이행에 대한 기록을 해야 되고 요청 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스폰서한 직원의 비자가 취소가 되었다면 직원과 그 가족의 귀국 비용 지원 등에 대한 의무가 수반됩니다. SBS를 신청했거나 이미 승인받은 고용주는 이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서 TSS 비자를 스폰서할 직원과 포지션에 대해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SS 비자는 미디엄 텀 스트림과 숏 텀 스트림이 존재합니다. 이외에 레이버 어그리먼트 스트림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미디엄 텀 그리고 숏 텀 스트림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노미네이션을 하는 포지션이 MLTSSL에 포함되어 있다면 4년까지 비자 기간이 주어지는 미디엄 텀 스트림을 신청할 수 있고요. 포지션이 만약 STSOL에 포함되어 있다면 2년까지 비자 기간이 주어지는 숏 텀 스트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포지션이 ROL에 포함되어 있고 포지션 위치가 지방지역, 브리즈번, 시드니, 멜번을 제외한 지역에 있다면 미디엄 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취업이민 부족직업군을 찾아보시면 직업별 카비엇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급여, 고용주 비즈니스 턴오버, 지역, 포지션의 역할 등에 대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미네이션을 승인받기 위한 주요 요건으로는 레이버 마켓 테스팅, 애뉴얼 마켓 셀러리 레이트, 그리고 제뉴인 포지션 리퀘어먼트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민성 기준에 따라 레이버 마켓 테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레이버 마켓 테스팅은 해당 포지션에 대해 호주 내국인 직원을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포지션에 대한 일정 기간 잡 광고가 수반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경우 한호 FTA 협정에 따라 LMT가 면제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폰서할 직원에 대한 급여와 처우가 애뉴얼 마켓 셀러리 레이트보다 높거나 또는 동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AMSR은 무엇이냐? 만약 사업장 내에 동등한 일과 경력의 호주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의 급여가 AMSR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동등한 호주 직원이 없는 경우는 그 포지션에 만약 호주인 직원을 고용하고 채용한다면 제공될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회사가 판단한 AMSR이 합당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AMSR은 이민성이 정한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현재 기준으로는 53,900불인데요. 이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포지션이 이 고용주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온전한 포지션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을 Genuine Position Requirement라고 하는데요. 이 Genuine Position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그 포지션이 비자 결과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가 아니고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하기 때문에 노미네이션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스폰서의 비즈니스 활동 그리고 규모에 대한 설명과 자료 그리고 해당 포지션의 역할과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중요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앞서 LMT는 한국인이 노미니인 경우 면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하고 제출하고 증명한다면 이 제뉴인 포지션 요건을 증명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스킬링 오스트레일리안 펀드 랩이라는 것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연매출 10 밀리언 미만의 스폰서의 경우 1,200불을 연회, 그리고 연매출 10 밀리언 이상의 스폰서의 경우에는 1,800불을 연으로 계산을 해서 노미네이션 신청 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TSS 비자 스폰서에 대해 매출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어야 하나요? 등 객관적 지표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TSS 비자 스폰서 및 노미네이션 승인 가능 여부는 스폰서의 비즈니스의 활동 규모와 급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포지션에 대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TSS 비자에 관심 있거나 준비 중이신 분 또는 직원을 스폰서하고자 하는 사장님들은 저희 글로벌메이트에 연락 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비자 준비하시는데 저희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